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온몸으로 전달하는 가장 큰 혈관입니다. 지름은 약 2에서 3cm로 굵고 강하지만 높은 혈압을 견뎌야 하기에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한데요. 대동맥은 심장에서 출발해 상행대동맥, 대동맥궁, 하행흉부대동맥, 복부대동맥으로 이어지며 거기서 나온 가지들이 심장, 뇌, 척수, 복부장기, 팔다리 등 온몸으로 혈액을 공급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동맥은 심장에서 혈액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면서 온몸의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큰 혈관입니다. 대동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근위부로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 원위부로는 흉부 및 복부의 모든 장기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나 판막 질환과 별개로 대동맥 질환은 일반인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대동맥 질환 또한 급사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심장 질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난해 대동맥 박리증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응급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대동맥 질환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동맥이 꽈리 또는 자루 모양으로 늘어나는 대동맥류가 가장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대동맥류는 대동맥의 어느 부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위별로는 상행흉부 대동맥류, 대동맥궁 대동맥류, 하행흉부 대동맥류, 흉복부 대동맥류, 복부 대동맥류 등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대동맥류 자체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대동맥류가 45mm 이상 늘어나게 되면 대동맥 벽이 얇아지면서 안쪽의 내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대동맥 박리증이라고 합니다. 대동맥 박리증의 경우 위치에 따라 발생 시 24시간 이내 90%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기도 하지만 박리증이 생기기 전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대동맥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동맥 질환은 응급 상황이 되기 전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인 검사를 통해서는 발견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때에 따라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커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이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가진 위험인자인데 이 중 고혈압을 적절히 치료받지 않은 경우에 대동맥이 정상보다 빠르게 커지게 되면 대동맥류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 유전적인 요인으로 말판증후군과 같은 결합 조직의 이상을 동반한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 젊은 나이에 대동맥류 또는 대동맥 박리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동맥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면 조기에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한 선별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및 초음파 검사는 1차 병원에서 가장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이며 특히 복부 대동맥류 진단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의심을 하지 않으면 대동맥류를 엑스레이 또는 초음파로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려운데요. 대동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CT를 통한 대동맥의 크기 측정이 치료 방법 결정에 가장 중요합니다. 대동맥류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지만 간혹 유의미한 대동맥 크기 증가가 동반된 경우 비특이적으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자기 쉰 목소리가 나거나 복부에서 박동성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의 증상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동맥류가 수술적 치료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발생 위치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동맥의 크기가 45mm 이상이 되면 박리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금연 등을 통한 생활 습관 개선을 하면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때 추적 관찰 중 1년에 5mm 이상의 크기 증가가 있거나 대동맥 내경이 50에서 55mm 이상으로 크기가 커지게 되면 수술 또는 시술을 통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유전적 질환의 유무, 대동맥류의 모양 또는 위치에 따라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박리증이 발생한 후에는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일종의 예방적 목적으로 수술 또는 대동맥 내 스텐트 삽입술과 같은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동맥류 환자에서 원인 교정, 약물 치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얇아진 대동맥의 내막이 찢어지면서 대동맥 박리 또는 대동맥 파열이 발생합니다.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면 정상 혈류가 방해받게 되고 심장, 뇌, 복부 장기 및 팔다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위급한 상황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대동맥류 및 대동맥 박리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지속적인 고혈압은 혈관벽에 높은 압력을 가해 내막을 약화하고 찢어질 위험을 높이는데요. 이외에도 고지혈증, 흡연, 마르판 증후군과 같은 유전 질환, 외상, 감염이나 자가면역 혈관염 등이 영향을 줍니다. 흉부 대동맥 박리의 경우 난생 처음 겪는 흉통 또는 등 쪽 통증을 경험하게 되며 이중 상행 대동맥 박리는 박리가 심장 쪽으로 진행하면서 관상동맥 혈류를 막게 되고 이로 인해 심정지를 유발하거나 뇌혈관 분지 쪽으로 진행하면 뇌혈류를 감소시켜 실신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많은 경우 현장에서 즉시 사망하고 운이 좋게 일시적으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치료받지 않으면 24시간 이내에 약 50% 이상의 환자가 사망하고 48시간 후에는 약 90%까지도 사망하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복부 대동맥류의 경우 대동맥 박리 또는 파열이 발생하게 되면 매우 심한 복통 및 복부 팽만, 출혈에 따른 실신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이 또한 병원 도착 전 50% 이상의 환자가 사망하고 도착 후 응급수술을 시행하여도 그 전후로 매우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동맥류 및 대동맥 박리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CT 혈관 조형술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박리의 범위와 위치, 혈류의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CT 검사를 통해 박리를 확인하고 수술이나 시술 또는 약물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행 대동맥 박리증은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초응급 질환입니다. 제때 응급수술을 하더라도 박리가 발생하기 전 대동맥류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보다 환자의 상태가 몹시 좋지 않고 대동맥 벽이 망가진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출혈이나 심장기능 저하, 뇌졸중 등의 합병증 발생 확률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또한 수술 후 생존하더라도 하행 대동맥 이하 잔여 대동맥 박리 부위에 대한 장기 관류 저하, 신장 손상, 허혈성 장염, 하지마비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높고 만성화된 대동맥 박리 부위에 대한 추가적인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행 흉부 대동맥 박리의 경우 즉각적인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를 통한 안정화를 우선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동맥 내 스텐트 삽입술과 같은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복부 대동맥 박리 또는 파열의 경우 역시 즉각적인 응급수술 또는 대동맥 내 스텐트 시술과 같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동맥류 및 대동맥 박리의 치료는 크게 수술, 대동맥 내 스텐트 삽입술, 약물 치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수술 적응증까지 진행되지 않은 대동맥류의 경우 금연 등과 같은 생활습관 교정,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한 약물 치료, 그리고 주기적인 투적 관찰이 중요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부풀어 오른 대동맥류 또는 대동맥 박리가 발생한 대동맥을 외과적으로 절제 후 인조혈관으로 대체해주는 방법으로 대동맥 질환에서 근본적인 치료법에 해당합니다. 수술 방법 및 경우에 따라 절개 범위가 다소 크고 인공심폐기의 사용이 필요하여 심장 수술과 비슷한 합병증 및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동반되고 회복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시술을 통한 대동맥 내 스텐트 삽입술은 병이 있는 대동맥을 절제하지 않고 정상적인 대동맥 부위에 스텐트를 거치하여 병이 있는 대동맥 부위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박리 또는 파열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수술에 비해 상처가 작고 관련 합병증 발생률이 낮고 회복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병의 위치 등에 따라 시술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근치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스텐트 사이로 혈류가 새어나가는 경우 반복적인 시술이나 검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술과 시술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는 하이브리드 수술 방법 등을 통해
과거에 비해 고령의 환자에서도 좀 더 안전하고 근치적인 치료법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고혈압만 조심하면 대동맥 질환은 걱정할 필요가 없나요? 노입니다. 고혈압이 대동맥 질환의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대사증후군도 함께 적절하게 조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연과 같은 생활 습관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스텐트 수술을 받으면 평생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노입니다. 대동맥 내 스텐트 삽입술은 질병이 있는 대동맥을 그대로 둔 채 우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술 직후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기적인 CT 검사 등을 통해 다른 부위로 병이 진행하는지 면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대동맥이라는 단어 자체에 익숙하지 않아 심장병과 혼동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건강검진에서 대동맥류가 발견돼도 나중에 치료하면 되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동맥 질환은 파열되거나 박리가 발생하면 생명에 치명적인 응급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과 관리에 힘써야겠습니다. 대동맥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처럼 증상이 없다가도 갑작스럽게 대동맥 박리와 같은 심각한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혈압 조절, 금연 등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대동맥류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수술적 치료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의 진료를 통해 정기적인 검사를 잘 받으시길 권장합니다.